자, 안녕하세요. 아까 이어서 이번에는 이제 수능 특강 문제 풀이 2점 수능 테스트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우리나라 주변에 지상 일기도를 나타낸 것이다. A, B는 고기압이나 저기압이다. 그걸 왜 고기압이나 저기압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냥 보면 바로 알 수가 있는데 A 992 저기압, B 1016 고기압. 그냥 숫자만 보고 아는 게 아니라 992 주변이 점점 기압이 높아지니까 여기가 가장 기압이 낮으니까 저기압인 거고 B 주변은 B보다 기압이 낮으니까 고기압인 겁니다. 자, A에서는 상승기류 발달 맞죠? B의 지상에서는 바람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불어 들어간다. 아니죠. 이건 저기압 설명입니다. A의 지상에서는 공기가 발산한다. 공기가 발산하나요? 수렴하죠. 저기압이니까 땡 1번. 빠르게 풉시다. 이동성 고기압과 정체성 고기압이 나타난 시기에 일기도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자, 정체성 고기압은 고기압이 머물러 있다. 이동하지 않는다. 즉 강한 고기압이란 얘기예요. 이동성 고기압은 그다지 강하지 않은 고기압이란 얘기고요. 보면 여기 고기압 있는데 기압이 1048입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고기압은 1008, 제일 센 게 1020 이 정도로 보여요. 여기가 이동성 고기압이 보입니다. 이동성 1020, 그리고 A가 1052까지 있었네요. 여기가 정체성이네요. 그럼 기억 맞죠? 니은 A는 주로 겨울철에 발달한다. 지금 이 일기도를 한번 볼게요. 이 러시아 쪽, 시베리아 쪽에 엄청 강한 정체성 고기압이 나타나고, 그래서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이런 북서풍 계열의 바람이 불 거고요. 그리고 또 뭘 볼 수 있냐? 등압선 사이의 간격이 굉장히 좁습니다. 자, 등압선 간격이 좁다. 이것은 바람이 강하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모르고 있었다면 꼭 필기해 두던지 기억해 둡시다. 등압선 간격이 좁다는 건 바람이 강하다는 걸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니은 A는 주로 겨울철에 발달하는 게 맞겠죠. 왜냐하면 겨울엔 바람이 강합니다. 이것도 모르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겨울에 바람이 강하게 붑니다. B는 A보다 규모가 크다. 이동성 고기압과 정체성 고기압, 규모가 비교가 안 되게 정체성 고기압이 큰 걸 볼 수가 있죠. 정답은 3번입니다. 자, 3번 문제로 갑시다. 그림 가하나는 두 전선 A, D는 구분된 지역. 보자마자 온난전선, 한랭전선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가가 나보다 먼저 통과한다. 온난이 먼저 통과하죠. 지표 부근의 기온은 A가 B보다 높다. 자, 한랭전선을 통과하면 한랭전선이 여기 있죠. 한랭전선 통과하기 전은 온도가 높습니다. 통과하면 낮아집니다. 즉 기온은 A가 B보다 낮겠죠. 정답은 그러면 3번이 되겠네요. 광수확률은 D가 C보다 높다. 온난전선에서는 구름이 온난전선을 타고 이런 식으로 충은형 구름이 형성되기 때문에 B는 D에서 온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강수확률은 D가 더 높다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자, 온대저기압 통과하는 모습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북반구 중위도에 위치한 A 지역은 편서풍 영향을 받기 때문에 온대저기압이 서에서 동으로 이동합니다. 즉, 나 다음에 가라는 거죠. 나 다음에 얘가 점차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가와 같은 모습을 띄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는 나보다 먼저 작성된 일기도이다. 틀렸습니다. 나 다음에 가니까. 온대저기압은 동쪽으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나에서 가로 됐다고 했죠. 기역과 니은을 같이 고른다. 혹은 기역, 니은이 다 틀렸다라고 말하면 그냥 생각 없이 푸는 겁니다. 우리 뇌를 비우고 풀지 말아주세요. 그래서 기역, 니은은 절대로 둘 다 맞거나 둘 다 틀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둘 다 맞거나 둘 다 없는 거. 기역, 니은 있거나 디귿은 틀렸죠. 그리고 기역도 틀렸고 니은은 맞습니다. 어차피 똑같이 1번 아니면 5번이에요. 자, A지역은 가에서 서풍 계열, 나에서 동풍 계열의 바람이 분다. 무슨 온난전선 앞이어서 동풍이고 한랭전선 통과해서 서풍이라는 게 아니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기압을 향해 바람이 불게 그냥 그림을 그려주세요. 이렇게 여기서는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서풍 계열, 동풍 계열. 맞죠? 정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온대저기압에서 뭐가 통과하면 무슨 바람, 뭐가 통과하면 무슨 바람이 아니라 그냥 하나의 저기압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문제 풀면 됩니다. 자, 가시영상과 적외영상 구분해서 나온 문제입니다. 이게 가가 가시, 나가 적외라고 했어요. 가와 나 모두 밤에 촬영한 것이다.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가시영상은 밤에 안 보입니다. 보이죠? 밤이 아니란 거예요. A는 B보다 구름의 두께가 두껍다. 자, A가 더 흰색이죠? B는 상대적으로 회색이라 볼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이거 꼭 외우라고 했는데 가시 영상으로 보는 건 구름의 두께입니다. 이걸 꼭 하나 알아둬야 되고 두 번째는 흰색이 두꺼운 겁니다. 이 두 개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A는 B보다 구름의 두께가 얇다면 틀렸죠. 왜냐하면 흰색이 두꺼운 거니까. 하지만 우리가 공부를 적당히 하면 가시 영상은 구름의 두께 보는 거니까 에라 맞겠지 해서 그렇게 풀다가 큰일 난다는 거예요. A는 B보다 구름의 두께가 두껍다는 맞습니다. C는 D보다 구름 최상부의 높이가 높다. 자, C랑 D 적의 영상은 구름의 높이를 본다고 했고 구름의 높이가 높은 즉 온도는 낮은 구름이 흰색입니다. 얘가 회색이고 즉 C가 높이가 높다. D는 높이가 낮다라는 겁니다. C는 D보다 구름 최상부의 높이가 높다. 맞겠죠? 정답은 5번이 됩니다. 자, 6번. 그림은 기단 A에서 D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시기. 자, 기단이 4개가 있는데 뭐뭐 있죠? 우선 북태평양, 시베리아, 양쯔강, 하나 뭐죠? 오호츠크해가 있습니다. 이건 중학교 때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언급해드리진 않았어요. 북태평양 여름, 시베리아 겨울. 얘네가 헷갈립니다. 그죠? 하나가 봄, 하나 가을? 아닙니다. 오호츠크해는 초여름에 영향을 끼칩니다. 따라서 오호츠크해랑 북태평양이 부딪히는, 초여름과 여름이 부딪히는 얘네가 부딪혀서 생기는 게 바로 장마전선입니다. 기억이 새록새록 나죠? 양쯔강이 봄, 가을입니다. 이걸로 ABCD를 알 수가 있겠죠? A. 시베리아, B. 북태평양, C. 5, 6월, 90월, 양쯔강, D. 오호츠크해. 이렇게 풀면 되겠죠? 기억. A는 한랭 건조한 성질을 갖는다. 시베리아, 맞죠? 장마 전선을 형성하는 기단은 C와 D다. 양쯔강과 오호츠크해가 아니라 북태평양과 오호츠크해. B와 D인 거예요. 틀렸다. B는 우리나라의 무더위의 열대야. 여름에 무더위와 열대야. 맞잖아요. 이렇게 풀면 됩니다. 다음 7번 문제 가겠습니다. 우리나라 부근의 지상 일기도. 우리나라 부근에 지금 온대저기압이 있구나. 파악할 수 있죠? 소나기성 강수가 나타날 확률은 A지역이 B지역보다 높다. A지역은 한랭 후면이죠. B지역은 온난 전면입니다. 이 특징은 반드시 외워야 한다 했기 때문에 기억은 맞습니다. 한랭전선 후면이 소나기성 강수가 나타나고 즉 저군형 구름이 나타난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니은 풍속은 A지역이 C지역보다 강하다. 자, 풍속 아까 얘기했습니다. 풍속은 뭘로 파악한다? 등압선 간격으로 파악한다. 알겠죠? 등압선 간격이 현재 A 위치가 C 위치보다 더 조밀하죠. 등압선이 다닥다닥 붙어있다. 압력이 세게 변한다. 즉 바람이 강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니은도 맞습니다. A지역은 이 시각 이후 한동안 기압이 낮아질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지금 온대저기압이 있죠. 온대저기압은 편서풍의 영향을 받아서 서에서 동으로 이동할 겁니다. 그럼 A지역은 그리고 이 고기압도 마찬가지로 동쪽으로 이동할 거예요. 그러면 A지역은 가만히 있으면 고기압이 이쪽으로 오고 저기압은 멀리 떠나갑니다. 그럼 기압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8번. 열대저기압에 대한 학생들의 대화이다. 온도가 27도 이상인 저희도의 육상과 해상 모두 발생할 수 있어
그럴듯하죠? 아닙니다. 왜? 육상 때문에. 육상에선 절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적도 부근에선 전향력이 약하기 때문에 거의 발생하지 않아. 아까 설명드렸죠? 맞는 말입니다. 성질이 다른 두 기단이 만나 형성된 저기압이 아니므로 전선을 동반하지 않아.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영희와 철수가 맞는 4번이 되겠죠. 이 철수가 한 말은 온대저기압과의 차이, 선생님이 외우라고 했었던 온대저기압과의 차이에서도 파악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9번 문제 봅시다. 열대저기압의 발생지역, 이동경로, 연평균 발생수를 나타낸 것이다. 이런 문제는 무조건 자료를 기반으로 푸는 겁니다. 자료가 없으면 절대 못 푸는 문제예요. 볼게요. 대서양보다 태평양에서 많이 발생한다. 태평양에서 백분율이 있죠. 뭐 수로 봐도 돼요. 30, 14, 7. 대서양은 9. 맞네요. 이렇게 풀면 돼요. 알겠죠? 서태평양보다 동태평양에서 많이 발생한다. 서태평양, 태평양을 한 반으로 갈라봅시다. 서태평양과 동태평양. 틀렸죠? 북반구보다 남반구에서 많이 발생한다? 북반구, 남반구 경계는 어디죠? 잠시만요. 이거 지우고 선을 다시 그려보겠습니다. 위도 0도, 적도를 기준으로 딱 잘라보면 북반구가 많죠? 딱 보면 북반구가 많아 보이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0번. 태풍의 월별 평균적인 이동 경로. 이것도 그림 보고 푸는 겁니다. 위도 20도보다 낮은 위도에서는 주로 동쪽으로 이동한다. 위도 20도를 따라 그려보세요. 여기까지는 서쪽으로 이동하는데요? 틀렸죠? 화살표 따라가 보세요. 서쪽으로 이동하잖아요. 20도에서 30도 부근에서 진행 방향이 크게 바뀐다. 한번 보겠습니다. 서쪽으로 가던 게 동쪽으로 틀기 시작하는 지점은 한 요 정도씩 되는 것 같아요. 얘는 안 틀지만 이 7, 8, 9, 10월이 4개가 여기서 틀죠? 20에서 30도 부근에서 진행 방향이 크게 바뀌는구나. 10월보다 7월에 서쪽으로 치우쳐서 이동한다. 10월보다 7월에 서쪽으로 치우쳐서 이동한다. 맞네요. 그냥 그렇게 풀면 됩니다. 10월보다 7월에 서쪽으로 치우쳐서 이동한다라는 거 볼 수 있잖아요. 자, 근데 여기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보다 7월에 서쪽으로 치우쳐서 이동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태풍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선지에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이동합니다. 즉 7월에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세력이 더 강하기 때문에 태풍이 더 서쪽으로 크게 도는 거예요. 하지만 10월쯤 되면 북태평양 고기압 세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더 영향을 받지 않고 더 동쪽에서 더 서쪽으로 치우쳐 이동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표현은 선지에서도 많이 나오는 표현이기 때문에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11번. 태풍의 연직 구조와 태풍의 중심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른 기압과 풍속 보겠습니다. 태풍의 눈에서는 강한 상승 기류가 아니라 약한 하강 기류가 발달한다고 말씀드렸죠. 태풍의 눈에서 바람이 가장 약합니다. 보세요, 제발. 태풍 중심으로부터의 거리가 0km가 바로 태풍의 눈이겠죠. 풍속이 0이죠. 태풍의 눈에서 기압이 가장 낮다. 맞다고요. 그래프 보면 바로 나오는 문제입니다. 자, 12번. 태풍 중심의 위치를 3시간 간격으로 나타낸 것이다. 서울은 위험반원. 태풍의 오른쪽에 서울이 있죠? 위험반원 맞습니다. 태풍의 이동 속도는 28일 12시경이 27일 12시경보다 느렸다. 자, 이런 문제가 최근 트렌드입니다. 최근 트렌드. 왠지 모르겠어요. 선생님은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계속 이런 거 내는데 아무 의미 없어 보이거든요. 자, 28일 12시경에 태풍이 여기 있었어요. 그쵸? 그리고 3시간 간격이기 때문에 3시간 전에는 여기, 3시간 후에는 그래프 좀만 확대해 보겠습니다. 어딨죠? 여기. 아까 또 무의식적으로 너무 갖다 댔는데 부담스러워서 죄송합니다. 28일 3시간 전으로 이렇게 이동을 했고요. 27일 12시는 여기네요. 그림을 잘 보면, 자세하게 보면
28일 12시 간격이 더 큽니다. 이 간격이 더 커요. 간격이 더 크다. 무슨 말이에요? 3시간 동안 더 큰 간격을 갔다. 3시간 동안 더 멀리 갔다. 즉 빨랐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8일 12시경이 27일 12시경보다 빨랐으니까 니은은 틀리게 되겠죠. 태풍의 영향을 받는 동안 서울의 풍향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변하였다. 자, 태풍이 여기 있었어요. 바람이 이렇게 불죠. 두 번째 이렇게 불죠. 세 번째 이렇게 붑니다. 그러면 바람이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게 시계 반대 방향인가요? 시계 방향이죠. 틀렸죠. 1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문제를 풀면 됩니다. 정답은 1번이다.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자, 13번. 태풍이 우리나라를 통과할 때 일기도입니다. 나는 월별 이동 경로입니다. 아까 나왔던 거 계속 나오는 것 같은데, 풍속은 A지역보다 B지역에서 강하다. 풍속은 등압선 간격이다. 계속 말하네요. B지역에서 강하죠. 왜? 조밀하니까. 대기대순환의 바람에 의해 태풍의 이동 방향이 바뀐다. 맞습니다. 태풍의 이동 방향이 이런 식으로 꺾이게 되죠. 이 그림에서 이렇게 꺾이게 되죠. 30도부터는 편서풍이 불기 때문에 태풍은 이 대기대순환의 바람, 즉 편서풍의 영향을 받아서 태풍의 이동 방향이 바뀝니다. 태풍의 이동 경로는 정체성 고기압의 위치에 영향을 받는다. 이게 선생님이 아까 말했던 그겁니다. 정체성 고기압. 지금 여름에 이 위치에 위치할 정체성 고기압은 북태평양 고기압밖에 없겠죠. 북태평양 고기압의 위치에 영향을 받습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자, 14번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14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계를 보면 가나다면 지금 가가 얘가 무슨 단계죠? 적은 단계죠. 나가 성수, 다가 소멸 단계죠. 이름은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네우는 대기가 불안정할 때 잘 발생하죠. 가는 적은 단계이다. 맞죠? 나 단계에서 강수 현상이 가장 강하게 나타난다. 맞습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죠. 네. 여기서 잠깐 멈췄었던 이유가 뇌우는 대기가 불안정할 때 잘 발생한다. 그러니까 개념 설명할 때 그 뇌우, 폭우, 우박 이런 특징들이 다 저기압에서 나타난다. 강한 저기압, 강한 상승기류 이런 거 다 말씀드렸죠. 그 중에 또 자주 나오는 표현이 대기가 불안정할 때 잘 발생한다 이 표현입니다. 아까 말씀을 안 드렸던 것 같아서 잠깐 찾아봤었어요. 대기가 불안정할 때 잘 발생한다. 정말 자주 나오는 표현이니까 이제 보다 보면 지겨우실 거예요. 하지만 꼭 알아두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 태풍의 위성 영상 보겠습니다. 태풍의 위성 영상이 나타나 있는데 잘 보면 A지역은 구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희지가 않고 가운데만 뻥 뚫려 있는 게 볼 수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태풍의 눈이라고 했던 거죠. 다음 B지역은 태풍의 눈 주변에서 또 흰색으로 나타나는 이제 태풍의 강한 영향을 받는 구름이 많은 지역이다라는 걸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기억 A지역에서는 하강기류가 나타난다. 맞습니다. 태풍의 눈에는 약한 하강기류가 나타납니다. 하지만 기압은 가장 낮다. 저기압이라는 거, 고기압이 위치하지 않는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풍속은 B지역보다 A지역이 강하다. 태풍의 눈은 풍속도 약합니다. 그리고 디귿, 적외선 파장대의 복사 에너지를 이용한 영상이다. 아니, 갑자기 뜬금없이 적외 영상인지 어떻게 알지? 문제를 한번 잘 읽어보시면 답이 써 있습니다. 8월 16일 21시. 21시는 밤 9시죠. 밤 9시에는 태양이 안 떠 있습니다. 즉, 적외 영상이란 얘기예요. 가시 영상이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래서 디귿이 맞습니다. 좀 황당하죠? 이렇게도 문제를 낼 수 있습니다. 16번 강풍에 의한 피해 모습이다. 강풍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골라보자. 여름철엔 태풍에 의해 발생할 수 있죠. 겨울에는 시베리아 고기압의 영향으로 발생할 수 있죠. 대부분 우박을 동반하진 않습니다. 우리가 기억 니은에 대해 이런 발생할 수 있다라는 얘기 있잖아요. 여름엔 태풍에 의해 발생해. 겨울에는 우리 추운 날 칼바람이라 하죠. 칼바람 막 불 때 춥죠. 근데 그때 우박 맞은 적 있어요? 없죠? 이거 틀린 겁니다. 17번
가와 나는 악기상에 따른 기상재, 집중호우, 폭설. 기역, 가는 정란운이 한 곳에 정체되어 있을 때 잘 발생한다. 그렇겠죠. 정란운이 정체되어 있어서 집중호우가 내리는 거겠죠. 니은, 서해안에서는 시베리아 기단의 변질로 나와 같은 재해, 폭설이 발생할 수 있다. 아까 개념 설명할 때 예시로 말씀드렸습니다. 가나 모두 대기가 불안정, 또 맞습니다. 5번. 간단하죠? 자, 18번. 황사에 대한 설명. 중국과 몽골의 사막화가 진행되면 우리나라의 황사 발생 빈도가 증가할 것이다. 초등학생도 맞다라고 대답할 보기입니다. 이런 거 절대 틀리지 마세요. 편서풍을 타고 이동합니다. 여름철보다 봄철에 주로 발생하죠. 정답은 5번입니다. 19번. 내우와 집중호우를 나타낸 것이다. 내우나 집중호우나 정란은 맞습니다. 태풍보다 규모가 크지는 않죠. 태풍보다 규모가 훨씬 작은 현상입니다. 대기가 불안정할 때 맞죠. 4번. 선생님이 아까 말했듯이 대기가 불안정하다. 계속 나옵니다. 계속. 정란우도 계속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사실 예시로 많이 나오지만 수능에서 적합하지가 않은 게 너무 쉬워요. 틀릴 학생이 거의 없습니다. 20번. 우박의 성장 과정. 우박이 왜 성장하냐? A 과정은 상승 기류가 강할 때 촉진된다. A 과정 보세요. 올라가잖아요. 상승 기류가 강할 때 촉진이 되겠죠. B 과정은 중력과 하강 기류의 영향을 받는다. 내려가고 있죠. 하강 기류와 내려가면 떨어진다는 건 당연히 중력의 영향을 받았다는 거겠죠. 디귿, 한여름이 가을보다 우박의 발생 빈도가 높다. 아까 개념 설명할 때 잠깐 언급했는데 한여름은 우박이 녹아요. 그리고 한겨울은 상승 기류가 잘 발달하지 않아서 우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박은 가을, 봄 이럴 때 더 많이 발생한다. 이 정도만 기억해 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3점 수능 테스트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실 문제 좀 많네요. 아까 개념 때 문제 좀 짧게 빠르게 풀자 얘기했는데 그럼 얘라도 빠르게 풀어봅시다. 여름철과 겨울철 일기도 바람이 세게 부는 등압선이 조밀조밀하게 모여있는 게 겨울철. 얘가 그럼 여름철이 되겠습니다. 기억하는 여름철 일기도가 맞습니다. 나에서 우리나라는 정체성 고기압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 정체성 고기압은 시베리아 고기압이겠죠. 서울 지역의 풍속은 가가 나보다 강하다. 나에서는 바람이 이렇게 불고 가에서는 바람이 뭐 이렇게 불까요? 근데 등압선 간격이 좁고 여기는 등압선 간격이 넓고 등압선 간격이 조밀하죠. 등압선 간격이 좁습니다. 즉 바람이 세다. 가가 나보다 약하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번. 그림 가와 나는 지상의 고기압과 저기압에서 바람이 부는 모습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바람이 불어 나갑니다. 바람이 불어 나가는데 어떻게 나가죠? 시계 반대 방향으로 나갑니다. 나간다. 지금 가는 시계 방향으로 여기도 시계 반대 방향이네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들어온다. 지금 같은 방향입니다. 우리 시계 반대 방향으로 들어오는 건 저기압이죠. 시계 반대 방향으로 나가는 건 뭐죠? 원래 나가는 건 시계 방향인데 그럼 이건 뭐다? 북반구가 아니라 남반구 고기압이라는 얘기가 됩니다. 남반구에서는 전향력이 반대로 작용하기 때문에 바람이 불어 들어오든 불어 나가는 방향이 반대로 작용하게 됩니다. 이거를 생각하라는 거죠. 아무 생각 없이 불어 나가니까 시계 방향, 그러니까 시계 반대 방향으로 나가도 그냥 나가니까 고기압. 북반구냐고 남반구냐고 그런 거 생각해 본 적도 없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기억에서 북반구냐고 묻고 있잖아요. 이런 거 보면 의심을 해야 됩니다. 응? 남반구인가? 남반구면 뭐가 다르지? 물론 그걸 모르면 못 풀겠죠. 남반구에서는 이 방향이 반대라는 거 기억. A는 저기압, B는 고기압이다. 이건 맞죠? 상공에 구름이 존재할 가능성은 A가 B보다 높습니다. 왜냐하면 저기압이니까요. 이번엔 4번입니다. 자, 3번 문제. 이게 약간 수능 트렌드입니다. 수능식 문제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어렵지 않아요. A, B, C가 있어요. 여기서 바람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붑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불겠죠. 저기압이니까요. 그래서 바람을 나눠보면 남동풍 계열이 C,
남서풍 계열이 B, 북서풍 계열이 A겠죠. 이 그림은 온대저기압이 예쁘게 그려져 있으니까 상관이 없지만 온대저기압이 이상하게 그려져 있으면 우리가 암기한 대로 풀면 잘못됩니다. A지역에서 바람은 기역이다. 맞습니다. 풍속은 C지역이 B지역보다 강하다. 풍속을 읽으세요. 이 풍속도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가 5고요. 밖이 10입니다. 그러면 C지역이 B지역보다 풍속은 강하다는 걸 볼 수가 있죠. B지역이 지금 제일 약합니다. 기온은 A지역이 B지역보다 높다. 이거는 이걸 보고 풀 수는 없고 우리가 이 온대저기압, 한랭전선과 온난전선을 잘 알고 있다면 온도는 여기가 높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A지역이 B지역보다 낮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4번. 자, 이 그림 보세요. 온대저기압 지금 이렇게 휘었잖아요. 온대저기압 이렇게 휠 수 있다는 거 지금 은연중에 드러낸 겁니다. 근데 얘로 문제를 내진 않았죠. 왜냐? 아까우니까. 실제로 작년 모의고사에 나왔기 때문에 수능에서도 나올 수 있다.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12시간 간격으로 작성한 걸 순서 없이 나타낸 거기 때문에 우리가 순서를 맞춰줘야 됩니다. 온대저기압은 편서풍의 영향을 받아서 서에서 동으로 이동하겠죠. 즉, 다, 나, 가 순서가 될 겁니다. 기억 틀렸습니다. 우리나라를 통과한 저기압은 열대해상에서 발달하였다. 이게 뭔 소리입니까? 이 말이 맞으려면 태풍이 돼야 되는데 지금 온대저기압이잖아요. 온대저기압은 열대해상에서 발달하지 않습니다. 이 기간 동안 제주 지역의 풍향은 시계 방향으로 변하였다. 자, 이건 무슨 말이냐? 제주 지역은 그러니까 온대저기압이 제주 지역을 통과했어요. 그쵸? 즉 이런 식으로 온대저기압이 있었다면 온대저기압이 이렇게 움직였겠지만 상대적인 위치만 보면 제주도가 여기 있다가 여기 있다가 여기 있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바람이 이렇게 불고 이렇게 불고 이렇게 불겠죠. 이 화살표를 한 대 모아봅시다. 남동풍이 불다 남서풍이 불다 북서풍이 부는 거예요. 남동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부는 겁니다. 연결해보면 바람이 시계 방향이라는 걸 볼 수가 있죠. 맞죠? 이렇게 푸는 겁니다. 정답은 2번 디귿이 되는 거예요. 이 풍향이 변했다는 의미를 정확히 파악해야 됩니다. 저것도 정말 많이 기출된 문제여서 기출문제를 제대로 풀어왔다면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5번 그림 가와나는 폐색 전선이 형성되는 과정이다. 전선면 부근에서 형성되는 구름의 두께는 A가 B보다 두껍다. 두껍죠? 전선의 이동 속도는 B가 A보다 빠르면 이게 붙었겠어요? 지금 B가 A보다 느리니까 추월당한 거 아닙니까? B가 A보다 느리죠. 지표 부근의 기온은 A가 B보다 낮다. 자, 이거는 회색 전선은 이제 한랭형이 있고 온난형이 있는데 이 이름을 정하는 기준은 뭐가 더 차갑냐입니다. 무슨 말이냐? 한랭형 회색 전선은 한랭전선 쪽에 있는 차가운 공기가 더 차가운 겁니다. 그래서 회색 전선이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여기 차갑죠? 여기도 차갑죠? 여기가 따뜻합니다. 그런데 한랭전선이 더 차가워서 한랭형 회색전선이라는 이름이 붙은 거고요. 그래서 그림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온난형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온난형은 이렇게 그리면 안 되죠. 이렇게 나타납니다. 더 차갑고요. 여기는 차갑습니다. 따라서 지금 그림에서 나온 그림은 이 나가 바로 이 그림 형태를 갖고 있죠. 한랭형 회색전선이 아니라 온난형 회색전선입니다. 즉 여기가 더 차다는 겁니다. 그래서 B가 A보다 차갑다. A가 B보다 낫다는 틀렸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회색전선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물어본 문제예요. 자, 그림 가와나는 봄과 초여름 우리나라 주변의 일기도를 나타낸 것이다. 보면 얘가 좀 이상하게 생겼습니다. 이건 뭐냐면 장마전선이죠. 장마전선은 뭐냐? 이 북태평양 고기압에서 온 온난전선과 오호츠크의 이 오호츠크의 기단 쪽에서 온 한랭전선이 서로
힘 겨루기를 하는 겁니다. 한랭전선은 내려가려고 하는 거고요. 온난전선은 올라가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릴게요. 그래서 이 지역에서 싸우면서 이 전선이 정체되어 있어서 장마전선을 정체전선이라고도 하고요. 이 정체구역에서 자꾸 비가 내리는 겁니다. 왜 비가 내리냐? 쉽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온난전선 앞에서 비가 옵니다. 맞죠? 그리고 한랭전선 뒤에 비가 옵니다. 그래서 비는 여지역에 옵니다. 이런 것도 실제로 기출된 적이 있습니다. 장마전선이 이렇게 있을 때 A가 있고 B가 있다. A랑 B에서 어디서 비가 오냐? A에서 옵니다. 어떻게 외워요? 외우는 게 아니고 온난전선 앞에서 비가 오고 한랭전선 뒤에서 비가 왔으니까 여기서 비가 오는 거예요. 그냥. 어렵지 않죠? 그럼 나는 가가 이제 장마전선이므로 초여름일 거고 나는 봄일 겁니다. 그러면 봄에서 항상 나타나는 온대저기압이겠죠. 그럼 그렇게 문제를 풀어봅시다. 기억, 맞고, 니은, 틀렸죠? 이동성 고기압이 아니라 정체성, 북태평양 고기압이 나타나니까 틀렸죠. 나에서 우리나라의 날씨는 정체성 고기압의 영향을 받긴 뭘 받아요? 봄철인데 지금 이거 다 이동성 고기압이죠. 틀렸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죠. 자, 7번 문제. 자, 이런 문제. 이것도 수능 트렌드입니다. 이 뭘 표현하고자 하는지 잘 모르겠는 이런 그래프. 이런 것들을 정확히 해석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 우리가 이걸 해야만 문제를 풀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온대저기압이 통과하는데 기압이 변하고 기온이 변했어요. 기온부터 보겠습니다. 뭔가가 통과했더니 기온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뭔가가 통과했더니 기온이 내려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럼 여기가 온난전선, 여기가 한랭전선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기압으로 한번 접근해 볼게요. 기압은 온대저기압의 중심이 가장 낮습니다. 왜냐하면 온대저기압의 저기압의 중심이니까 당연히 기압이 낮겠죠. 그래서 온난전선을 통과한다는 건 중심 쪽으로 가는 거니까 기압이 낮아진 거고요. 갑자기 이 한랭전선이 통과하면서 점차 저기압 중심에서 멀어지니까 기압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럼 이대로 문제를 풀면 12시경에 한랭전선이 통과하였다. 땡. 자정 직후에는 날씨가 맑아졌다. 그럴까요? 무슨 말이죠? 한랭전선이 통과했어요. 즉 한랭전선이 이렇게 있으면 내가 여기 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여기에 비가 옵니다. 그것도 소나기로. 그러니까 니은도 틀렸죠. 디귿 12시에서 24시 사이에는 남서풍이 불었다. 정확히 조금 찝찝한 문제이긴 합니다. 전에 말씀드렸듯이 온난전선과 한랭전선이 어떻게 생겼냐에 따라서 이거는 다를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일반적으로 온난전선과 한랭전선은 이렇게 생겼다라고 본 문제 같아요. 그래서 12시와 24시 사이 이 지역에서는 이렇게 남서풍이 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자, 8번 문제 가겠습니다. A, B는 종류가 다른 저기압이다. A는 태풍이고요. B는 온대 저기압이네요. A는 적도 해상에서 발생하는 저기압이다. 정답 1번입니다. 이거 당연히 맞았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쓱 넘어가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적도에서는 태풍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2, 3, 4, 5가 다 맞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B는 한대전선대 부근에서 발생하는 저기압이다. 한대전선대가 어디 있나요? 위도 60도 쪽에 있죠. 위도 60도 아래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2번 맞습니다. A의 중심에는 약한 하강 기류가 나타나죠. B는 편서풍에 의해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하죠. A 에너지원은 숨은 열이죠. 당연히 다 맞는 얘기겠죠. 1번이 답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식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가 나왔을 때 답을 하나 고르면 네 가지 선지를 먹는 겁니다. 이 네 가지 선지는 어떤 상황에 놓더라도 맞는 말이잖아요. 이걸 우리가 숙지해 둬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자, 그러면 9번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빠른가요? 지금 좀 한 30분, 40분 정도 지난 것 같은데 저번 강의가 1시간짜리여서 사실 요즘 유튜브 1시간 강의 누가 봅니까? 이거 보려고 한 사람만 보겠지. 하지만 뭐 일반적인 재미를 위한 유튜브 강의는 아니기 때문에 한 50분 정도만 나왔으면 좋겠어요. 50분도 사실 솔직히 길죠. 고등학생이 1시간 수업이 50분인데
또 선생님이 말이 빠른 편이죠. 느린 편도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정보를 쏟아낼 거예요. 그래서 이런 유튜브 컨텐츠의 특징이 뭡니까? 돌려서 볼 수 있고 멈출 수 있고 댓글 달아서 상호 이제 피드백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니까 많이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나다는 태풍이 통과하고 있는 우리나라 부근의 일기도를 3일 간격으로 나타낸 것이다. 태풍이 오고 있다라는 얘기 같아요. 태풍이 점차 다가오고 있는 3일 간격으로 순서대로 나타낸 거니까 실제로 태풍이 점차 다가오고 있죠. 풍속은 B지역이 A지역보다 강하다. 몇 번씩 얘기 안 해도 되겠죠? 맞습니다. 이 기간 동안 서울 지역의 풍향은 시계 방향으로 변하였다. 이거는 태풍의 중심과 서울. 이거 좀 그림이 잘 보이나요? 한번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요즘 카메라 안 가려지죠? 좋습니다. 태풍의 또 가까이 와버렸네. 태풍의 오른쪽에 태풍 진행 방향의 오른쪽에 서울이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문제를 이렇게 내야 됐나? 그 태풍 방향을 조금 더 확실하게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태풍의 위험반원에 있기 때문에 풍향은 시계 방향으로 변하겠죠. 다해서 우리나라의 중부지방은 서풍 계열의 바람이 불었다. 우리나라의 중부지방이요. 다해서 우리나라의 중부지방은 태풍의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바람은 이렇게 불 겁니다. 따라서 디귿은 틀렸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바람은 무조건 저기압으로 부는 거예요. 어려울 게 없죠. 가에서 지표 부근의 공기는 중심을 향해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수렴한다. 틀렸습니다. 시계 반대 방향입니다. 왜냐하면 가는 태풍, 태풍은 저기압, 저기압은 단시계. 무조건 암기하세요. 나에서 A는 풍속, B는 기압이다. 잘 그래프를 보시면 맞습니다. 태풍의 눈에서 풍속은 최대이고 기압은 최소이다. 풍속도 최소입니다. 그래프를 보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11번 문제 가겠습니다. 지상일기도와 적외 영상을 나타낸 것이다. 그렇군요. 한번 봅시다. 발생 지역의 위도는 A가 B보다 낮다. A는 태풍, 얘는 온대저기압. 맞죠? 저기압 지역의 평균 풍속은 A가 B보다 강합니다. 왜냐하면 등압선이 좁잖아요. 최상부 구름의 온도는 A가 B보다 높다. 자, 적의 영상은 구름의 높이, 즉 다르게 말하면 온도를 말할 수 있는데 밝은 이쪽 A는 온도가 낮고요. 이쪽은 온도가 높습니다. 따라서 온도는 A가 B보다 낮은 정답은 3번이 되겠죠. 자, 12번. 이것도 수능 트렌드입니다. 수능은 이 며칠, 1일 간격 이걸 되게 좋아해요. 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1일 간격 되게 좋아합니다. 시간 간격을 해놓고 언제 빨랐냐를 자꾸 물어보는데 일단 이 문제에서는 물어보지 않습니다. 태풍 A가 통과할 때 제주 지역의 바람은 시계 방향으로 변하였다. 태풍 A가 통과할 때 제주 지역은 안전반원에 있었네요. 그러면 바람은 반시계 방향으로 변합니다. 평균 이동 속도는 A, B 모두 위도 30에서 40도 사이가 20에서 30도보다 빨랐다. 뭔 소리지? 잘라봅시다. 자, 일단 이거 지워볼게요. 여기 써놓은 거 지우고요. 30에서 40 자르고요. 20에서 30 잘라봅시다. 자, 20에서 30도 사이는 점들이 따닥따닥 붙어있네요. 1일 간격인데 따닥따닥 붙어있다는 건 하루 차이란 얘기죠. 즉 많이 안 갔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하루 만에 쑥쑥 가죠. 빨리 갔다라는 겁니다. 30에서 40이 빨랐다. 맞죠? 부산 지역은 태풍 B의 위험 반원. 태풍 B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부산은 자, 부산 어디 있습니까? 우리 부산을 잘 못 찾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사는 동네가 아니면 잘 못 찾는 경우가 많은데 부산 여기 있습니다. 태풍 B의 위험 반원에 위치한 거 맞죠? 정답은 5번입니다. 자, 문제 볼게요. 또 태풍, 기단. A, B는 P로부터 같은 거리에 위치한 지점이다. 갑자기 이런 얘기를 왜 할까? 선생님 생각에는 뭐 위험 반원, 안전 반원 얘기하겠죠. 태풍이 P를 지날 때 A 지점이 B 지점보다 강하였다. 틀렸습니다. B가 위험이니까 B에서 더 강합니다. 태풍은 우리나라에 상륙한 후 기압이 하강하였을 것이다.
태풍은 우리나라에 상륙한 후 기압이 하강했다. 맞을까요? 기압이 하강하였을 것이다. 맞죠? 아니죠? 틀렸죠? 정신 놓으면 안 됩니다. 기압이 상승합니다. 태풍은 우리나라에서 상륙하면, 육지 상륙하면 세력이 약해집니다. 태풍의 세력이 약해집니다. 태풍은 저기압이기 때문에 저기압이 약해진다는 건 고기압 쪽으로 간다. 즉, 기압이 상승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알겠죠? 태풍의 이동 경로에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치는 기단은 C이다. C는 북태평양 기단. 이거 말씀드렸죠? 이 얘기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정답 2번. 자, 14번. 악기상과 지구 시스템이 갑자기 나왔네요. 이거 통합과학 때 배웠던 내용입니다. 태풍은 가와 같은 피해, 강풍. 맞죠? 만조시기와 폭풍의 일이 겹치면 피해가 커집니다. 나를 일으킨 자연현상은 상호작용 니은. 상호작용 니은은 직권과 기권의 상호작용이네요. 하지만 폭풍의 일은 뭐죠? 기권과 수권의 상호작용이므로 니은이 아니라 기역이고 디귿은 틀려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뇌우와 토네이도. 이 토네이도가 예전에 많이 기출이 되다가 요즘에 좀 안 나오는 추세예요. 근데 뭐 수능 특강에 문제 낼 게 없었는지 끼워 넣어줬네요. 우리나라 발생 빈도는 가가 나보다 높다. 번개는 자주 치지만 토네이도 자주 못 봤죠. 가와 나 모두 대기가 불안정할 때 맞고요. 가는 여름철, 나는 겨울철에 잘 발생한다. 네우는 여름철에 잘 발생한다. 맞습니다. 근데 토네이도는 겨울철에 자주 발생한다. 토네이도가 겨울철에 자주 발생할 이유가 뭐가 있죠? 토네이도도 상승 기류입니다. 그쵸? 근데 아까 겨울철에 우박이 없다 했죠. 왜? 상승 기류가 없어서. 그러면 이게 맞을 수가 있어요? 틀렸죠. 정답 3번입니다. 16번. 연도별 황사 발생 일수 나타낸 거네요. 최근이 더 황사가 늘어났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기억 맞죠? 황사 발생 일수는 서해안이 동해안보다 많다. 서해안과 동해안을 눈으로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맞죠? 중국 내륙의 사막화가 심해지면 황사 발생 일수가 왜 감소합니까? 증가하겠죠. 3번. 자, 기단의 변질 과정. 차고 건조한 기단이 열과 수증기를 만나서 따뜻한 바다에 열과 수증기를 받아 따뜻한 육지에서 저군형 구름이 나타나고 강한 비나 눈이 내린다. 이건 뭐냐면 찬기단의 변질입니다. 예시로 시베리아 쪽에서 온 차가운 기단이 여기 서해의 따뜻한 바다를 만나서 서해안에 강한 폭설을 내린다 라고 말씀드렸죠. 가는 기단이 발원지보다 고緯도로 이동하면 왜 따뜻해집니까? 틀렸죠. 나일 때 우리나라 서해안에서는 폭설이 내렸을 가능성이 있다. 시베리아 기단이 가 과정에 의해 변질되면 나와 같은 구름 분포를 보일 수 있다. 다 맞는 말입니다. 여기 눈 많이 오잖아요. 구름이 오고 지금 여기 눈이 많이 왔을 거고 겨울철 어느 날이니까 구름이 많으면 눈이 왔다라고 봐야 됩니다. 정답은 5번. 18번. 자, 가와 나는 저기압이 나타날 때 위성 영상을 다는 뇌우. 가에서 태풍의 눈은 주변 지역보다 구름이 두껍게 발달을 왜 해요? 구름이 없잖아요. 지금 상대적으로 맑아 보이지 않습니까? 다가 발생할 가능성은 나의 B지역보다 A지역에서 높다. 뇌우는 이제 나는 지금 이게 온대저기압인가요? 온대저기압인데 지금 온난전선 쪽이 잘 안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A는 지금 구름이 많죠. 구름이 강하게. 즉, 저군형 구름이라는 걸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가 발생할 가능성은 나의 A지역에서 높다라고 할 수 있겠죠. 다의 규모는 가와 나보다 작아요. 얘는 지금 위성 영상인데 뇌우는 왜 위성 영상으로 안 보여줄까요? 안 보이니까 그런 겁니다. 자, 19번 악기상에 의한 피해. 폭설, 강풍, 해일에 의한 피해입니다. 가는 시설물 파괴와 교통사고 등을 유발할 수 있다. 네. 시베리아 고기압이 발달하면 강풍, 네. 해안 지역에서 발생하는 나는 다의 피해를 동반할 수 있다. 해안 지역에서 바람이 세게 불면 해일이 올 수 있을까요? 네. 이런 문제는 틀리면 안 됩니다. 알겠죠? 자, 20번. 오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이것도 간단한 문제일 텐데
정란운이 한 곳에 정체해 있을 때 집중 후 가능성 높다. 아까랑 똑같은 선지 같은데요. 니은과 동반하여 나타날 수 있는 낭뢰는 번개를 맞으면 감전되거나 사람이 죽는다. 네. 기억과 니은은 대기가 불안정할 때. 아니, 계속 나와요. 진짜, 오늘 강의할 때만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계속 나온다. 이 표현이 계속 나온다는 말을 계속하죠. 진짜 이 기상현상, 특히 악기상과 관련된 문제는 선지가 이제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수능특강인데 선지가 지금 몇 번을 겹치는 거예요. 그래서 쉽다. 우리는 뭘 대비해야 된다? 온대저기압, 태풍을 대비해야 됩니다. 특히 자료를 얼마나 잘 해석하느냐가 관건이 될 겁니다. 작년 수능 문제 풀어보시면 온대저기압 은근히 까다롭게 나왔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문제가 어렵진 않은데 시간을 많이 잡아먹습니다. 요즘의 지구과학 수능 트렌드라고 볼 수 있어요. 따라서 얼마나 우리가 자료 해석을 깔끔하게 최대한 짧게 그리고 올바르게 해서 틀리지 않고 시간을 많이 잡아먹지 않느냐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